안녕하십니까. 한국서울발전의 우리 회사 보일러 복합 발효기 HRSG 고압 증기 배관 압력용기 등의 계획 예방 정비 시 예방 진단과 고장 발생 시 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일러 기술 전문원 이승욱 차장입니다. 오늘 저는 발전 설비의 내부 설비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 개발된 인도어 드론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발전 설비 진단이라는 주제로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일하고 있는 발전 설비 현장 곳곳에는 밀폐 공간이라든지 고소부라든지 다양한 위험 요소, 위험한 환경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서도 정비를 시행해야 하고 점검과 진단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석탄화력의 보일러의 경우는 용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높이가 80에서 100m 정도로 높고요. 그리고 이제 보일러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보일러의 경우는 고온의 화염이 노출된 환경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계획 예방 정비 시나 돌발 정비 시에 비계나 이런 가설 구조물들을 설치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환경에서 보일러 같은 위험한 환경에서 점검과 진단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우는 약 10여 년 전부터 드론을 이용한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고 뉴욕에 있는 한 발전사의 경우는 스위스의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점검 영상을 공개한 바도 있고요.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한국 서부발전을 비롯해 남동발전 여러 개 발전 회사들도 보일러 논해 드론 점검 기술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드론이 발전 현장에 사용되는 것은 상단에 있는 사진과 같이 주로 실외에 있는 설비들 점검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모 회사가 인도어 드론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도어 드론은 설비 내부를 점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일반적인 드론과 달리 장애물과 충돌을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체 안정성이 우수해야 되고 설비와 기체 보호를 위해서 보호용 케이지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드론을 조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실 조종자가 드론을 보면서 육안으로 시계 비행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도어 드론은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밀폐 공간에 드론을 집어넣기 때문에 드론의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대신하는 이런 계기 비행을 용이한 설비로 용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좁고 복잡한 밀폐 공간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의 경우 사용하다 보면은 예전에 법규 문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이런 실내 드론은 사실 실외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규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또 자유롭기 때문에 관련 법규상 실내에서는 이런 드론을 사용에 대한 법적 신고 같은 것이 불필요합니다. 참고로 보일러 발전 설비 내부 점검 및 진단을 위해서 사용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드론이나 비계, 리프트 크레인, 그다음에 로프, 크롤러, 로봇유 등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들은 이제 비계나 리프트 크레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로프의 방법들은 해외의 경우에서는 사용되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현장에서는 사용되기가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계나 리프트 크레인 경우도 비교해 보면 리프트 크레인 같은 경우는 실내에 있는 설비들 점검이나 정비 작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실제로 실내에 있는 보일러 내부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일러와 같이 밀폐 공간에서 사용되는 방법들은 주로 이제 비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비계는 저희가 이제 감독 부서나 이런 데서 일을 해보면 경험하셔봤겠지만 일단 설치 비용이 높고 그다음에 설치되는 시간이 이제 길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설치 작업 자체가 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비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일러와 같은 것들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생각해 보니 이런 드론과 크롤러 로봇유들이 있는데요. 국내에서 크롤러나 로봇을 이용해서 보일러 내부 같은 것을 점검한 사례는 제가 접해보지 못해서 이렇게 드론을 적용하게 되었고, 드론의 경우는 구매 비용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비용에 비해서 비용이 좀 저렴한 편이고,
당연히 이런 설치 비용이나 장비 설치 시간이었기 때문에 설치 시간이었기 때문에 단시간에 점검이나 진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밀폐 공간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이제 적용 범위 내에서는 좀 이렇게 풍속이라든가 온도 때문에 약간 그 제한이 있긴 하지만 이런 안전 측면에서 가장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드론을 적용하기 위해서 설비 진단용으로 시판되어 있는 상용 인도어 드론을 이렇게 좀 조사해가지고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국산 DJI 같은 드론을 개조한 드론 타입과 있고 인도어 드론 전용으로 설계된 타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선으로 통신과 전력을 공급하는 유선 통신 방식이 있었고 또 이렇게 무선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에 설치된 임무 장비와 센서류에 따라서 구분도 할 수 있었고 드론은 기본적으로 영상이나 열화상 영상들을 촬영을 하지만 수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그 센서를 통해서 매핑된 3D 데이터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후판도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느냐 하지 않느냐로도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방식 중에서도 라이다 센서를 갖추고 그 다음에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스위스산 드론을 적용했습니다. 저희가 적용한 인도어 드론 장비 구성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먼저 실외 위험한 공간의 외부에서 드론을 조종하기 위한 원격 조종기, 그다음에 임무 장비와 드론 기체, 임무 장비를 포함한 드론 본체, 그리고 진단 및 수촬영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성된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태안 1000메가와트급 석탄화력 보일러인 1000메가와트급 태안 9호기에 실제 인도어 드론을 적용한 사례이고요. 촬영한 영상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보일러 하부에 있는 맨홀에서 직접 드론만을 투입해서 보일러 내부로 드론이 들어가서요. 점검을 위해서 상승 기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일러 높이가 보통 8, 90m, 100m까지 되니까 그 높이까지 드론을 띄워서 초 높이에 있는 가장 고소부에서도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비행의 경우는 구조물을 매핑하기 위해서 라이다 센서로 이렇게 매핑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검과 매핑을 끝나고 하강을 한 다음에 투입되었던 매너를 통해서 무사히 복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실제 드론에서 촬영된 영상인데요. 매너를 통해서 드론이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보일러 내부는 이제 석탄화력의 경우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많은 양의 분진과 또 고소부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일하기에 아주 어려운 환경인데요. 이런 데서 이런 장비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되게 유익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석탄화력 같은 경우는 고화염부에 노출된 이런 버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점검하기 위해서 드론이 접근을 해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실제 대부분의 이런 상용 드론들은 이렇게 저장 영상과 실시간 송출되는 영상의 데이터가 다른데요. 저장 영상 기준으로 해서 4K UHD 화질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만큼 선명한 화질로다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맥이 스튜블러 쪽에 점검을 하는 영상이고요. 충돌을 하더라도 안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부분들은 드론이 순행벽에 충돌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일러 최상부 쪽에 위치한 세컨더리 스포에타 쪽으로 좁은 공간으로 진입해서 자유롭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점검과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쪽에 점검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영상인데요. 보일러에서 하부는 가장 낮은 곳이긴 하지만 실제로 지면에서 봤을 때는 약 20m 이상이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이거든요. 그런 거 또 사실 실제 사람이 접근해서 점검하기 위해서는 가설 발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드론을 이용해서 기계 설치 없이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입되었던 매뉴얼을 통해서 무사히 복귀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런 인도어 드론을 현장에 적용했을 때의 그 장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한 건데요. 먼저 뭐니 해도 사람이 이런 더럽고 위험한 공간에 들어가지 않는다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밀폐 공간의 외부에서 원격 조종기를 가지고 그 드론의 카메라가 사람의 눈을 대신해서 내부를 점검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내부에 들어가서 그 드론만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 내부 구조라든가 드론의 조정 숙련도가 어느 정도 요구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독성 측면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동시 송출되는 영상이 풀 HD 정도급이고요. 그다음에 드론을 통해서 저장 다운받을 수 있는 용량이 4K UHD 화질 정도 되기 때문에 용량은 크지만 매우 선명한 그 영상을 받아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록 능력 측면에서 드론에 장착하고 있는 라이다 센서가 내부 구조물을 3D 매핑을 하기 때문에 그 점검하고자 하는 구조물을 매핑을 하고 거기에 비행 경로와 그 매핑 구조물 위치, 그다음에 이미지 촬영 위치까지 다 기록이 되고 동시에 기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위를 확인하고 점검을 하고 나서 잊어버리더라도 다시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이제 부수적인 걸로 이제 열화상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미지 상에서 측정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다음에 3D 매핑한 3D 구조물 그 매핑 데이터 내에서 측정하는 기능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정보 위치를 외부에서 판단한다든가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단점도 있겠죠.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배터리 문제가 있습니다. 로봇이나 이런 드론과 같은 거는 무선으로 주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용량이 항상 제한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판되는 상용 드론들이 10에서 한 20분 정도인데 10분이라는 시간이 실제로는 우리가 되게 짧은 시간으로 느껴지지만 저희가 어떤 한 타겟한 목적한 위치로 드론을 보내고 점검하고 다시 내리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이제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배터리 수량이 충분히 있다면 보일러나 이런 큰 구조물에서도 충분히 점검을 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인도어용 컨셉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체가 좀 가벼운 편입니다. 저희가 가지고는 한 2.6kg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풍속이 너무 높으면 드론의 안정성, 비행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6m/s 정도 이하에서 이제 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드론이나 이런 로무니들에 사용되는 배터리가 이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이제 배터리 사고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배터리의 안전 온도, 그래서 한 40도에서 50도 이하로 사용하는 권하기 때문에 보일러와 같이 고온에서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냉각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가장 귀찮은 점인데요. 드론의 우리가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드론들을 실외에서 날아다니는 드론들이 이제 보안이라든지 항공법에 의한 신고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내부에서 사용된 드론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법에 전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 발전사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서부의 경우는 각 사업소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공문 한 장은 쓰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솔직히 저는 좀 번거로운 작업이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3D 그 라이다 센서를 위해서 매핑한 이 구조물 상에서 이제 드론의 위치 경로와 그다음에 영상을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보는 건데요. 이거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띄워놓은 영상은 그 2012년도에 나온 영화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그 연구자들이 인류의 기원을 찾기 위해서 우주의 어떤 한 행성에 도착을 하고 그 행성에서 어떤 우주선 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인데요. 여기에서 이런 드론과 같은 유사한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눌러봐 주시겠어요? 우주선 내부로 진입을 하면서 내부 구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건물 구조 파악이 필요해요라고 나오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은 드론 2개를 띄웁니다. 보시면 빨간색 빛이 보이죠? 이게 레이저고요. 매핑을 시작한다는 얘기죠.
주변 구조물을 레이저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 모든 구조물을 상황을 스캐닝하고 매핑하는 보고받는 과정입니다. 프로메테우스. 그리고 그걸 실시간으로 우주선에서 이 구조물 내부를 확인하는 건데요. 제가 2012년도에 이 영화를 볼 때만 해도 와,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라고 했었는데 실제 이게 가능합니다. 그거에 대해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슬램이라는 거거든요. Simultaneously Localization and Mapping. 그러니까 동시 위치 추적과 지도 작성의 약자인데요. 드론이나 로봇이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고 동시에 주변 환경에 대한 구조물을 매핑해서 지도를 작성하는 이런 거에 대한 기술인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 주변에서 사용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집에 한 대씩 다 있을 겁니다. 이 로봇 청소기입니다. 처음에 로봇 청소기를 사가지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로봇 청소기 매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게 이 드론의 로봇에 있는 이 조그만 원통 같이 보이는 거 2D 라이다 센서입니다. 이 라이다 센서가 집안 내부를 스캐닝하고 매핑해서 저희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에 이 구조 내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봇 청소기가 집안 내부를 구석구석 다니면서 청소하는 모습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기술이 바로 슬램이고요. 이때 필요한 게 이제 고점일 카메라나 라이다 센서 등인데요. 이 라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비행기라던가 배에서 사용될 그 레이더 있지 않습니까? 레이더는 전파를 쏴서 상대방에서 반사되는 전파를 다시 수신할 때 이 속도와 거리를 계산하는 건데요. 이건데 전파 대신에 레이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 레이더라고도 하고 이 레이저 레이더를 통해서 이게 점 형태의 그 3D 구조물을 저희가 매핑을 해서 스캐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앞에 보신 영상과 같이 드론이 들어가면서 실제 이 리모트 컨트롤러 상에 조종기 상에 내부 구조물을 실시간으로 스캐닝해서 저희가 그걸 볼 수 있으면서 그걸 보면서 드론을 비행시키고 점검과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앞서 보신 영화와 같이 그런 거는 이 드론에 설치되어 있는 위에 있는 작은 원통 이때는 이제 3D 라이다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슬램과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이런 걸 적용을 해봤습니다. 저희 그 서부발전에 있는 그 서인천 복합발전소는 저희 설계 수명 30년을 다 지나서 이제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발전소다 보니까 HRSG 튜브들이 많이 손상이 되고 변형이 됐거든요. 그래서 HRSG 튜브 그 모듈과 모듈 사이가 공간이 약 60cm 정도 되는데 그곳에 튜브 변형 상태를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이 드론을 띄웠고요. 내부에서 이렇게 스캐닝을 해서 스캐닝한 데이터 내에서 이 사이즈 간격을 해서 측정을 하고 변형된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캐닝한 이런 3D 데이터는 이게 캐드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수처리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흔히 얘기하는 디지털 플랜트로 이게 디지털 트윈의 모델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어 드론을 이용해가지고 진단하고 도면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이제 먼저 이렇게 점검 기행과 스캔을 통해서 그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촬영과 스캐닝을 한 후에 매핑을 한 후에 이 판독 소프트웨어로 이 데이터를 전송을 하면 여기 내에서 앞서 보신 사진과 같이 그 3D 매핑한 그 구조물과 영상들을 저희가 확인하고 점검할 수가 있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실시간 슬램을 이용한 점검과 후 판독 과정이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디지털 트윈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지고 이 점 데이터들을 이렇게 필터링하고 이를 캐드화로 변환을 해 가지고 저 흔히 얘기한 디지털 트윈, 디지털 3D 플랜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게 사용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 석회석 재고 쌓아놓는 그런 곳에서 그 드론을 날려가지고 이런 슬램으로 3D 매핑하고 이를 후처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볼륨을 계산해가지고 여기에 쌓아 있는 볼륨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일로 내부에서도 처음에 사일로의 빈 공간을 도면을 통해서 내부 공간을 계산한 후에 드론을 이용해서 매핑을 하고 이 내부의 공간을 확인한 다음에 이 사일로 내부에 있는 그 보관하고 있는 그 적재량을 정밀하게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제 부차적인 걸로다가는 최근에 이제 이런 인도어 드론 위에서 제공되는 하나의 옵션인데요.
그 UT 두께 측정 액세서리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현장에서 얘기하는 초음파 두께 측정 장비들이 여기에 설치를 하고 이를 드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전처리를 하고 두께 측정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실제로 제가 그 노후된 우리 서인천의 HRSG 스택에 집어넣어 가지고 측정을 해본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14.8mm 정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두께 측정하는 데이터가 정밀함을 알 수가 있었고요. 실시간으로 드론에서 그 원격 조종기에서 두께 측정할 때 나오는 측정 값들, 그리고 3D 매핑한 구조물에 두께 측정한 그 위치와 값들을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무지하게 편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그 발전소 곳곳에는 그 배관 지지 장치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관 지지 장치를 점검을 하려고 매번 각 개소마다 비계와 가설 발판들을 설치를 했는데 이런 거 없이 드론을 통해서 이런 거 그 배관 지지 장치를 점검할 수 있는 이런 부수적인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제 저희 회사의 어떤 발전소에 그 리타 제열증기 배관의 중간 그 수직 구간에 있는 리지드 행거를 드론을 이용해서 확인하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현재 인도들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발전 분야에서는 뭐 GS, EPS, 영용화력, 고성, 그린, 파워 등에서 사용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손에서는 이제 가스 측정 모듈을 이용해 가지고 한손에서 이런 것들을 다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학 분야에서는 LG 화학, GL 케미컬 등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이제 반도체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배관의 검사뿐만 아니고 디지털 플랜트 구축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라이다 센서를 이용해서 매핑해서 도면하는 작업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타 뭐 대학교라든가 조선 분야에서도 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서부발전연구소에서는 앞으로 이제 저희 석탄화력들이 그러니까 대다수 많은 수의 그 석탄화력이 폐지될 텐데, 폐지 전후에는 이제 폐지 전의 경우는 저희 경제적인 문제로 사실 이런 것들을 정비라든가 진단 부분들이 조금 어려울 텐데, 이런 걸 이용해서 정비나 점검 비용을 좀 줄이고 유지 관리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폐지 이후에도 일부의 석탄화력 발전소들도 유지 보존을 해야 될 겁니다. 그때 이런 걸 이용해서 한다면은 많은 비용과 인원의 투입 없이 가능할 거라 생각되고요. 그런데 좀 사용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 그 태안에 있는 IGC 가스 배관의 그 가스 누설 포인트를 측정하기 위해서 가연성 가스 센서를 활용해서 뭐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곳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를 진행해 주신 이성욱 차장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측정했을 때요, 얼마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죠? 지금 소수점 어떤 측정을 말씀하시나요? 1mm 단위까지 다 가능하나요? 네, 소수점 2자리 정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3D 매핑한 데이터 같은 거 정밀도가 한 100m, 200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cm, 2mm 정도, 그 정도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께 측정 같은 경우는 소수점 2자리까지 측정이 가능하고, 실제 UT 탐촉자, 수동으로 측정하는 두께 측정 탐촉자와 그다음에 제가 이제 자를 이용해서 측정해봤지만 어느 정도 그 강류에서는, 탄소강이나 이런 강류에서는 측정이 가능했었습니다. 저희가 드론 적용하기 전에 국내 드론 업체들을 조금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국내 업체들은 좀 영세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 이제 조립해서 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조금 그 후처리 소프트웨어 같이 공급하는 것까지는 조금 어렵고요. 중국산 그 부품을 사다가 조립해서 하는 수준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기술은 충분하지만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서 아마 거기까지는 개발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이 그 내부로 나오면 자율운전도 가능하거든요. 자율운전. 한번 내부로 조절하면 나오면. 그래서 그런 기술도 나오는 거죠. 드론 운전은 제가 세 번 정도 날려봤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보안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드론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을 했고, 다른 일반적인 아이 가진 아빠들은 한번 장난감 드론 한번 날려봤을 것 같은데요.
밖에 날려보면 되게 흔들려가지고 되게 힘들거든요. 바람이 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근데 이 드론 같은 경우는 이 센서가 상당히 정밀하고 그리고 비행 안정성이 좋아가지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그 밀폐 공간에 얘를 집어넣어놓고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조종기 상으로서 그 화면만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드론을 운전하는 거와는 조금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핑을 하고 그 자율 비행하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쓰는 그 제작사의 경우는 내년 초에 자율 경로 비행 그 기능을 시판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폐지되는 석탄화력 발전소 유지 관리가 할 때 이런 걸 자율 비행 경로 비행을 이용해 가지고 조금 사람이 개입을 덜 하고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테스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점검을 다양한 곳에서 하는데 점검하고 나서 실제로 불황을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정비한 사례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쉽게도 아직 그런 경우 사용 못했고요. 저가 그 1000메가와트급, 그다음에 500메가와트급, 그다음에 그 복합화력 HRSG, 그다음에 스택, 그다음에 배관 지장치까지 테스트를 해봤고요. 조금 더 이거를 테스트를 많이 해본 다음에 그런 데까지 투입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직 현장에서도 저희 내부 내에서도 아직 거기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약간의 의구심들 그런 거 좀 있어가지고요. 겁내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직 그렇게까지는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활용 말고 또 다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저거 계속 지금 저도 이제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구매 비용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될수록 저도 이제 조금 부담이 적고 발전소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 위험 작업들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차차 제가 좀 테스트하고 늘려갈 계획이고요. 뭐 탱크 같은 거 점검하는데 아주 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덕트 같은 거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실외 구조물 점검하는데도 일반적인 드론을 사용과 같이 그 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한강에 있는 그 교량 하부를 점검하는데 일반적인 중국산 드론들은 비행 안정성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민감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안전하게 점검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활용처에 대해서 대학교를 얘기했는데요. 그 대학교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교량 점검으로 이용하려고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은 바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간이 정비 시에만 이렇게 드론 점검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AB급까지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지 하나 하고요. 만약에 AB급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추가로 뭐 필요한 기술이 있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 이 드론을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는 그 석탄화력이 지금 최근 들어서 폐지되고 폐지를 앞둔 보일러들이 많기 때문에 정비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그다음에 정비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다 회사마다 다 마찬가지일 거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이용하려고 했고 그게 가장 큰 1차적인 목적이었고요. 이제 간이 정비나 이럴 때는 사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비계 설치나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된 이용하고 그다음에 A급, B급 계획 예방 정비 때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이 보일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공간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습니다. 노 상부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스템 비계 설치하더라도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타랑 흡수탑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자주 점검하는 데 사용하거든요. 흡수탑도 이제 OH 때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비계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